안녕하세요.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.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낭독 시작하겠습니다. 위를 보고 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아라. 지난주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입니다.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좌석에 기대 앉아 있었죠. 그런데 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전동차 안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. 조용히 쉬고 싶은데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. 더욱 저를 화나게 한 것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. 아이들이 자기 집들에서 뛰어놀듯이 함부로 행동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무심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. 자녀 교육을 시킬 줄 모르는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다 못해 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. 저기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. 아이들한테 주의를 좀 주시죠. 그러자 그 아버지는 제정신이 돌아온 듯 놀라며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. 아유, 미안합니다. 제가 제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애들에게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. 죄송해요. 실은 방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. 아내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로부터 애들 엄마가 암에 걸려 얼마 살진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. 아무튼 미안합니다.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림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그 불쌍한 아버지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버린 나의 경솔함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죠. 이 글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이영수님이 쓴 새벽에 쓰는 편지에 있는 글입니다. 이영수님은 이 글을 읽고 남을 판단함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 나의 감각에 의존하여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사람과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. 그 이면을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가 그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내가 건강해서 아침에 식구들 밥을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챙겨주고 빨래나 집안 청소를 한다는 그 평범한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. 몇 해 전에는 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소속된 한 청년이 군 복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청년은 별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해군에 입대했습니다. 군복무를 하면서 바다의 별을 바라보고 싶다고 굳이 해군에 입대한 것인데요. 그런데 함상 근무 중 술 취한 고참병의 구타에 의해 군 병원에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그 부모님은 군대에 보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. 저는 대전 국립묘지에서 있었던 그 청년의 안장식에 참석해서 고별시를 낭송했어요.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제 아들이 무사히 제대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남의 불행이 저에게는 큰 감사와 교훈이 됩니다. 오늘의 제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. 가능한 한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그들은 저의 기쁨조차도 슬프게 만들어 버리거든요. 저의 작은 행복조차도
큰 불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. 그래서 오늘의 나를 갑자기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.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 삶이 감사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. 그들이 곧 제 삶의 스승이다 싶어 갈수록 그들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. 수박이 멋있고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호박이 자기 몸에 줄을 친다고 수박이 될까요? 개가 코끼리가 부러워 큰 가죽을 둘러쓴다고 코끼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이 되고 개가 코끼리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. 그저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이겠죠. 저는 밤 10시쯤 학원과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데요. 그러면 그 시간에도 리어카에 불을 밝히고 닭꼬치를 굽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. 그 아주머니가 꼬치에다 닭고기를 끼워 굽는 모습은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.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을 꽉 채우면 저는 그 냄새가 그분의 열정적인 삶의 냄새라고 여기고 학생들 틈에 끼어 한 점 사 먹어보기도 하는데요. 그리고 그 골목 한쪽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연습장 노트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. 3권에 1,000원이라고 써놓고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데요. 저는 그 노트를 사면서 도대체 이 노트를 다 판다 해도 할머니한테 남는 이익이란 어쩌면 밥 한 그릇 값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그 할머니가 제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. 제 어머니가 늘 위를 보고 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아라고 하신 까닭은 바로 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제 삶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. 임길택 동시집 탄광마을 아이들에 있는 동시 제중인회를 보니까 여기에도 제 삶의 스승이 한 분 계셨어요.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옷이 없으면 기워 입고 쌀이 없으면 굶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가요. 가난해도 어떻게든 살아가요.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엔다줌마였습니다.